네,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자, 오늘은 또 빌라 오피스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해결될 때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해결될 때까지 할 거고,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정치인들한테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지금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 지금, 지금 비아파트 임대인만 500만 이상이 지금 추정돼요. 정확한 통계는 없어가지고, 이제 기사를 활용을 했는데, 500만 이상이거든요, 어쨌든. 500만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표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인데, 도대체, 이거 표 다 날라가게 생겼거든요. 이 여의도 연구원은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표 계산 안 합니까? 지금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사는 지금 굶어 죽는 수준 아닌데, 이 빌라 오피스텔 시장 임대인들은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이거를 끝까지 얘기를 안 하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총선 앞두고, 이 국회의원들한테 한번 쓴소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치인들. 자, 대한민국 인구 주택 통계입니다. 이게 이제, 통계청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우리나라 재작년이죠. 22년 총 인구가 5,100만이 넘어요. 그냥 어림잡아서 5,100만으로 잡을게요. 그리고 총 가구수는 2,200만입니다. 2,200만이에요. 자, 근데 총 주택은 1,900만 채가 나와요. 1,900이면은 이게 그럼 왜 차이가 있냐? 이게 다가구 때문에 그래요. 다가구. 왜냐면은 다가구는 건물 하나당 한 채로 치거든요. 근데 다세대는 각각 호수마다 세대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 가구 수가 더 많은 겁니다. 이 다가구 주택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택을 소유한 개인 보세요.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500만 명입니다. 1,500만 명이 1,900만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주택을 소유한 분. 그러면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어떻게 되냐? 가구는 1,200만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1,200만 가구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집에 사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 주택을 갖고 있지 않는 가구는 1,000만 가구가 되거든요. 이 2,200에서 이거 뺀 거예요. 1,000만 가구면 이게 전월세 가구거든요. 이게 바로 전월세 가구입니다. 전월세 가구가 4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갖고 있는,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1,200만이면 55%거든요. 이 수치가 우리나라가 지금 몇십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가 보유는 60%가 넘었어요. 60% 넘었는데, 내 집에서 살고 있는 부율은 어떻게 되냐? 한 7% 정도 됩니다. 그 말은 이 3%에서 한 5%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 말은 뭐냐면, 집은 갖고 있지만 전세를 주고 있거나 월세를 주고 있는 가구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직장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집을 미리 사놓은 걸 수도 있고, 그건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른 거지만, 하여튼 대부분은, 자기가 집을 사면 그 집에 거주한다. 그리고 집을 갖고 있지 않은 가구는 45%다. 이게 아주 중요한 수치입니다. 제가 앞으로 통화량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고, 경제 얘기를 할 때마다, 왜 이 전세 대출이 이 45% 비율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전세 대출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가장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중요해요. 일단 이거를 먼저 정립을 하고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전국의 비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에 사는, 그리고 고시원이라든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파트가 아닌 곳에 거주하시는 비율은 어떻게 되냐? 47%입니다. 47.6%니까 그냥 어림잡아서 47% 잡을게요. 그러면 전체 주택이 1,900만 채고 아파트가 1,200만 채랍니다. 그럼 나머지 비아파트는 689만 채란 소리예요. 이게 47%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도권 지방 다 합쳐서니까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꼭 부자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아파트에 사는 비율보다 이 비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고급 빌라도 있을 수 있어요. 고급 빌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대부분 빌라나 오피스텔, 고시원, 생활형 숙박시설, 그 다음에 근생, 이런 데서 사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저소득층의 가능성이 크죠.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를 5,100만 인구로 비율을 나눠보면 47%면 2,400만이에요. 수도권 전체 인구입니다. 수도권 전체 인구가 비아파트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통계를 나누기 위한 지금 지표예요. 그래서 그러면 전국의 비아파트 임대인은 도대체 얼마냐? 이게 2020년 기준밖에 없더라고요. 2020년 기준으로 전월세 가구가 800만 가구인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4년 전 통계다 보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22년 재작년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주택이 144만 가구예요. 임대사업자 주택이라고 하면은 주로 빌라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봐야 됩니다. 아파트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임대사업자 아파트 갖고 계시는 분 중에서 임대사업자 내신 분도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이 이 140만 가구에서 빌라 오피스텔이 대부분 차지한다. 그리고 일반 임대인이 500만 명이 넘습니다. 여기 지금 기사 보시면 미등록 임대인 수는 5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160만 가구를 제외하더라도 미등록 임대사업자 내지 않고 빌라 오피스텔 임대를 주고 있는 임대인은 500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이게 22년도 기사예요. 그러니까 24년도니까 더 늘어났지만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 비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을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한 550만 봐요. 예. 이거를 여의도 연구원이 이 영상을 좀 보고 정치인들, 그 다음에 특히 여당, 정부 사람들이 좀 보고 이 총선을 앞두고 이 표를 잡아야 되는데 550만 표면 엄청난 거예요. 아니 뭐 한 살짜리 애기가 투표권이 없는 미성년자가 빌라 오피스텔 갖고 있겠습니까? 다 투표권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 편향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만약에 100명이 있다고 하면 10명, 100명이 있다고 하면은 10명 중에 양쪽 30%, 왼쪽 30%, 오른쪽 30% 이건 정해져 있어요. 이거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뀌냐면 우리나라가 이 정치 어떤 성향이 그 DJ 때 김대중, 김종필 그 3필 시대 있잖아요. 그때 이 지역 감정이 심해져가지고 근데 지역 감정뿐만 아니라 이게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 직업별 뭐 예를 들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나눠 봐도 이 좌파 30, 우파 30이 안 변해요. 그러면은 선거에서는 누구를 공략하냐면 이 중도층을 공략합니다. 중도층을 잡은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지율을 보세요. 자, 문재인이 거의 한 45%대로 퇴임을 했거든요. 퇴임 지지율이 40%가 넘어요. 그렇다는 말은 이 중도층 2명 중에서 1명 반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어쨌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좌파를 위한 지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도층은 자기의 이권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사실 이 우파도 그렇고 좌파도 그렇고 정치인 가족들 그다음에 뭐 엄청나게 부자들 제외하면 솔직히 좌파든 우파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내 삶이 얼마나 나아지냐, 그거에 따라서 투표를 하지, 난 무조건 좌파야, 난 무조건 우파야.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어요.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정치병 환자라고 그래요. 정치병 환자. 모든 어떤 사안을 가지고 다, 우파 편 들고 좌파 편 들고 이런 거.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잘했으면 잘했고 잘못했으면 잘못하고 지적을 해야지 내 편이라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 먹고 살기 좋은 쪽에 투표하면 돼요. 그냥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다수결이잖아요. 근데 서민들이 숫자가 더 많지 부자들이 숫자가 더 많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진보 보수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자, 이 좌파와 우파를 나누는 기준은 요겁니다. 이게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걸 다 떠나서 평등, 공정. 이 두 가지가 같아 보이지만 달라요. 우파는 공정을 추구하고요. 좌파는 평등을 추구해요. 그런데 이 좌파가 좀 오바스러운 건 뭐냐면은 이 평등 기준을 이 태어나는 것까지 가요. 태어나는 거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든 부잣집에서 태어나든 그걸 어떻게 평등하게 맞춥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남자 여자 평등할 수 있습니까?
서로 가진 힘이 다르고 능력이 다른데? 그래서 저는 공정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우파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 윤석열 정권은 우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총선은 이 중도층을 얼마나 가져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지율을 보세요. 지금 윤 대통령 지지가 34%입니다. 이거 최근 기사거든요. 둘 다 갤럽으로 했어요, 제가. 국힘 37, 민주 35. 비슷해요. 뭐 이거 오차범위 거의 한 5% 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다. 거의 우파 사람만 윤석열 지지하는 거예요. 이 골수 우파들. 그리고 골수 좌파들이 민주당 지지하는 거고 35%면. 그러니까 이 중도층은 지금 안 움직이고 있다. 근데 이 중도층이 누가 제일 많냐면 빌라 오피스텔 임대인이 제일 많아요.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가 중요하지 정치가 솔직히 뭐 얼마나 중요해요. 정치인들 먹고 사는 거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부자들 먹고 사는 거 뭐 걱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자기 먹고 살기 바쁘지. 다 직장인이고 자영업자고 다 서민이에요. 좌파라고 꼭 서민은 아니고 우파라고 꼭 부자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치 편향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 중도층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 중도층을 못 잡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문재인이 지지율이 45%가 나왔어요. 퇴임 지지율이. 이 임대차 3법이 만약에 이 좌파 국민을 위한 거라면 그럼 임차인은 모두 좌파입니까? 임차인은 우파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니까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 거예요, 문재인은. 그러니까 이 임대차 3법이 나쁘냐 좋으냐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문재인을 싫어했으면은 2020년도 총선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 20년도 총선을 민주당이 이겼기 때문에 이 임대차 3법이 나온 거거든요. 왜냐면 문재인은 다주택자 규제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근데 다주택자가 빌라 오피스텔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임차인은 모두 좌파다, 서민이냐? 그거 아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거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지난번 4년 전 선거를 가져온 겁니다. 지금 180석을 얻었어요. 민주당 좌파 쪽이. 그럼 도대체 임대인이 모두 우파라면, 모두 부자라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냐는 거죠. 자, 이 기사 보세요. 아파트 자가비율 높을수록 보수 수상이냐? 이번엔 총선이 결과가 달랐다. 아니다. 자, 무주택자는 진보고 유주택자는 보수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사람을 나누면 안 돼요. 정치 성향은 이 중도층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 이 21대 총선에서는 4년 전 총선에서는 중도층이 민주당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거를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성을. 이 100석 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설쳤죠. 자, 임대인이 우파다? 그러면 도대체 정부하고 여당은 도대체 뭐 하냐고요, 그럼. 이렇게 지금 비아파트 총연맹에서 성명서를 내고 임대인 연합회에서 원희룡이 쫓아내라, 잘라라, 126% 폐지해라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왜 표를 안 가져갑니까 도대체? 500만 명 이상 임대인들이 요구하고 시위하고 힘들어하는데 우파 정권이라는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 표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임대인이 우파라면 당신들 논리로 임대인이 우파면 좌파들한테 서민들한테 집을 사게 해가지고 우파로 끌어들여야죠. 집을 사게 하라고요. 왜? 무주택자는 진보라면서요. 그러면 유주택이 되면은 보수라며. 당신들 논리가 그렇다면. 도대체 여의도 연구원은 뭐합니까? 여의도 연구원은. 이거 지금 빨리 폐지하라고요. 허가 안심 대출 폐지를 하든지 비율을 높이든지 하라고. 126% 때문에 지금 이 500만 임대인의 표가 날아갑니다. 당신도 뽑을 것 같아요? 자기 삶이 힘든데 민주당도 안 받고 제가 볼 때는 투표율이 지금 저번 총선 때 66% 나왔어요. 이거 5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투표 안 해버립니다. 아예 그냥.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세 보증보험 126% 당장 폐지를 해라. 이거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이 허가 안심 대출이에요. 이 126%는 원희룡이 만든 거지만 이 문재인 정부가 만든 이 보증보험 의무 가입도 폐지를 해야 됩니다. 다주택자 규제 철폐해야 되고요. 그래야 지금
부동산 시장 지금 뭐 지식산업센터, 영끌조, 그 다음에 분양사고, 전세 대위 변제, 뭐 엄청나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엄청 힘든데, 이 500만 표 날라갑니다. 500만 표 날라가면요, 민주당을 뽑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장담 못하겠지만, 그래도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크다. 예, 투표 안 하면요, 민주당이 이깁니다. 예. 왜냐면 민주당은 지금, 그래도 전세 사기 특별법을 계속 개정해서, 피해자들을 선구제하자 이런 법안을 지금 계속 내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지금 빨리 이거를 시장 원리로 이 세금 쓸 생각 하지 말고 시장 원리로 사고 팔고를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할 수 있게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투표 안 할 겁니다. 예, 그걸 확실히 아시고 좀 이 영상이 여의도 연구원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영상을 꼭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